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성웅으로까지 일컬어지며 서양은 물론 적국이었던 일본에서도 존경받는 우리나라 최고의 영웅입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순신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정말 무신이라는 단어 외에는 그를 설명할 길이 없다며 경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 장교가 한국까지 찾아와 이순신 동상 앞에서 경례를 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난중일기를 감명 깊게 읽었다. 어떤 소설이나 영화를 봐도 이만큼의 희열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순신의 정신을 본받고 싶다. 이순신의 정신을 크게 강조하며 군부대의 멘토로서 삼고 있다라고 하며 본인의 집무실에 걸어놓은 이순신의 사진과 명언까지 보여주었는데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라는 이순신의 명언을 보고 영국 장교는 그가 이끄는 군대의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열렬한 이순신 사랑을 영국 여왕과의 만남에서까지 이야기해 영국 여왕도 이순신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에서의 이순신의 명성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해군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자라면 모두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덜덜 떤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한국의 위인 이순신의 명성은 익히 알려져 있는데요. 영국 해군 제도기자 역사학자였던 지에이 벨러드는 1921년 자신이 지은 저서 바다가 일본 정치 사회에 미친 영향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과거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강력한 함정인 거북선을 건조한 영웅이다. 영국 입장에서 넬슨 제독과 동등한 인물이 아시아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힘들지만 이순신 장군은 넬슨과 동급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이순신과 비교하고 있는 넬슨 제독은 유럽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해군입니다. 벨러드는 그런 넬슨과 이순신 장군을 동급이라고 표현하며 칭송하고 있습니다. 이때 옥스퍼드가 출판한 책에서 이순신 장군을 표현한 말을 보면 서양 사람들이 왜 이순신 장군을 이토록 존경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목표가 중국, 인도, 필리핀을 정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도요토미와 왜군을 한반도에서 저지하지 않았다면 아시아 역사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서양에서는 이순신 장군을 아시아 역사를 통째로 바꾼 인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조차도 이순신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요. 이노우에 야스시 일본방위대 교수는 이순신 장군은 충성이라는 덕을 실천한 사대부이자 유례없는 천재적 해상 전략가로 평가받는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해군 장교들은 이순신 해군 전략을 연구할 정도입니다. 일본 전국을 통일한 영웅으로 칭송받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완전히 무너뜨린 데다가 자신들의 수군이 괴멸되다시피 하고 침략의 망상을 접어야 했던 일본 내에서도 이순신을 우러러보는 분위기가 있는 것인데요. 일례로 사토 데스타로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해군 전략가이자 1905년 발발한 러일전쟁을 승리로 도운 최대 공로자인데 그 또한 이순신 장군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론을 집대성한 제국 국방사론에서 이순신 장군을 칭송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모하는 장수는 이순신이다. 영국 넬슨 제독의 명성이 높다지만 인격과 천재성에서 감히 이순신 장군에 필적할 수 없다. 사토는 이순신 장군을 유럽 해전 역사의 신화가 된 영국의 넬슨 제독조차도 비교할 수 없다며 이순신 장군은 동서해장 중 1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역사학자 이종각 교수는 저서 일본인과 이순신에서 일본 역사 교과서에 이름이 나오는 한국인은 이순신 장군이 유일하며 임진왜란과 관련해 장군과 거북선 사진이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난중일기와 이충무공전서 등에는 이순신 장군이 왜적들에 대해 가졌던 증오심이 얼마나 컸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장군은 그들을 짐승 또는 귀신이라며 신의가 없고 교활하며 흉악해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라고 칭했습니다. 막내 아들을 일본군의 손에 잃은 후 표현한 애끓는 심정과 원망에서 일본을 향한 적의가 뼈에 사무쳤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치켜세우는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유래를 찾기 힘든 전술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기 때문에 적군임에도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 특유의 민간 신앙에 의하면 죽으면 어차피 모두 신이 되고 훌륭한 군인은 군신이 된다는 말처럼 일본인들은 적의 장군이라도 이순신을 숭배하는 게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훌륭한 장수와 싸웠던 자신들 역시 뛰어났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도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이렇듯 적국인 일본조차도 존경하며 세계 각국에서 훌륭한 인물이라고 교과서에 실리며 칭송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나라의 위인들과는 달리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라는 일기장이 공개되며 그 대단한 기록들이 모두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난중일기를 읽다 보면 우리에게도 캡틴 코리아가 있었구나라는 찬사가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특히나 1대 133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투를 이순신 장군이 승리로 이끈 부분은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장면입니다. 영국 참모총장도 감동하며 읽었다는 난중일기에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셀 수 없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산도 대첩이 있는데요. 그 유명한 하객진으로 대승을 거둔 전투가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왜군을 한산도 앞바다로 유인해 하객진으로 외선 100여 척을 격침시키고 1만여 명의 적군을 전사시킨 엄청난 규모의 전투였는데요. 학이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하객진 진법이었습니다. 하객진 진법은 거북선이 앞장서서 돌격하며 양쪽으로 판옥선이 따라가 적의 배가 있는 곳에 도착하면 여러 척의 판옥선이 학의 날개처럼 퍼져서 공격하는 진법입니다. 한산도 대첩 때 조선군은 전사 19명, 부상 150명에 불과했으며 배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다고 하니 얼마나 이순신이 훌륭한 전략가였는지 실감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업적은 영화로도 나온 명량대첩입니다. 명량대첩이 바로 앞서 말한 1대 133이라는 열세 속에서 우승한 전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12척의 배로 133척의 외선과 맞서 싸우게 된 전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이 타고 있는 단 한 척의 배가 왜군의 배 133척을 상대로 전투를 치렀고 이후 기세가 이순신 장군에게 유리해지자 나머지 11척이 함께 참전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울돌목으로 유인해 120여 척을 격침시켜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단 한 척의 배만으로 수많은 왜군을 격침시켜버린 것이죠. 창의적인 전술의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마지막 업적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신 노량대첩입니다. 1598년 치러진 노량대첩은 도망치는 왜군을 쫓아 노량에서 치러진 전투입니다. 왜군 배 500여 척 중 400여 척을 격침시켜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 전투에서 결국 이순신 장군은 전사하며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서 드러나는 창의적인 전술과 우월한 전투 능력, 적군도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리더십,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외국인들과 적국인 일본조차도 감복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 하면 함께 언급되는 거북선 역시도 세계 최초의 돌격용 철갑전선으로 평가되며 그 당시 어떻게 이런 위력을 가진 배를 만들어냈는지 놀라워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을 방문한 영국 참모총장이 조국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던 이순신 장군의 품행에 감동받는 것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이순신 장군은 물길이라고도 하는 바다의 조류까지 스스로 읽는 법을 파악해내 바다의 조류를 사용한 천재적인 전술도 펼쳤다고도 알려지자 해외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만한 업적들을 모두 한 사람이 세웠고 그에 더해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제 한 몸 아끼지 않고 불사지른 위인이라니 영국 장교가 그 품행에 존경을 느끼고 감동받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 팬심을 주체하지 못해 한국의 이순신 동상까지 찾아와 경례를 했다는 영국 장교의 모습이 전 세계에 알려지며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례를 하는 새로운 챌린지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두루두루 수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그 이름은 아직까지도 빛을 발하며 한국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진다면 광화문이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